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 루틴쌤입니다. 이번 시간이 아니고, 이번 영상은요, 제가 갑자기 좀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시청자분께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궁금한 게 엄청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궁금한 거를 한 세네 개 이상 올려놓으셔가지고, 제가 그냥 짧게 영상을 그걸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나 다른 분께서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금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 봤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 그 대신 이번 영상을 보시기 전에 당연히 26강 이온 반응식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질문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시청자분께서 26강 영상을 보고 나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말이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산화이온, 황산이온이 왜 이온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통은 뭐 칼슘이나 기본 많이 들어봤던 원소들은 이온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수산화이온, 황산이온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왜 이온이라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마 이 영상 26강에서는 이 예시가 나와 있는데 그 예시를 그대로 한번 따라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산이온과 구리이온이 결합해서 황산구리가 되는 요 이온화식을 쓴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왼쪽이 황산이온을 표시한 거고요. 오른쪽이 구리이온. 두 이온이 결합해서 황산구리라는 물질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원자 모형을 간단히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우선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예시가 하나 더 있네요. 제가 깜빡해가지고 자, 예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온도 있고 자, 수산화 이온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수산화 이온이 결합하는 요 반응식을 찾았습니다. 자, 수산화 이온과 칼슘 이온이 결합하면 이 왼쪽이 수산화 이온을 표현한 거고요. 오른쪽이 칼슘 이온입니다. 두 이온이 결합해서 수산화 칼슘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요 황산 이온과 이 수산화 이온이 왜 이온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산이온입니다. 자, 이 황산이온은 이 S라는 그 기호가 황이라는 원소거든요. 자, 황이라는 원자 하나에 O, 산소라는 원자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결합해 있는 상태를 SO4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 요 오른쪽 위에 E 마이너스 보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황과 산소가 결합해 있는 상태에서 어디선가 전자 두 개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안에는 그 전자와 양성자가 같은 개수가 있었는데 밖에서 전자 두 개가 더 들어오다 보니까 전자 개수가 더 많아지게 돼서 이 마이너스 전하에 힘을 띠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입니다. 수산화 이온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선은 산소 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결합해 있는데 이 결합한 상태에서 어디선가 전자 하나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빼기 1만큼의 정기적 힘을 띠게 되는 겁니다. 결국 황산이온, 수산화이온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온의 뜻이 정기적 힘을 띠는 입자 또는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합니다. 아까 둘 다 봤지만 여기 표에도 보이지만 이 마이너스에 전하를 띠고 여기는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 황산이온과 수산화이온은 이온이라 부르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온식이 화학식에 포함이 되나요? 이거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가르칠 때도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마다 또 다르게 부를 수도 있어요. 자, 이온식 써보자. 근데 다음날 다른 선생님 보자. 화학식 한번 써보자. 이럴 수 있는데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화학식 뜻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화학식의 뜻은
사전적 뜻이죠. 약속된 기호, 즉 우리는 원소 기호로 그래서 외웠죠.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숫자도 이용합니다. 뭐 2 플러스 이런 거 숫자도 이용해서 물질을 이루는 분자, 이온 등을 표현하는 식을 화학식이라 부릅니다. 근데 뭐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모든 걸 표현한 걸 다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분자식, 실험식, 구조식, 희성식, 뭐 이온화식, 이온식, 별의별 식들이 다 있는데 그런 식들을 다 묶어서 화학 시간에 쓰니까 반응을 할 때 쓰는 거니까 다 묶어서 화학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온식은 화학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선생님들이 그냥 책에는 교과서에는 화학식이란 말이 안 나와 있는데 갑자기 화학식 써보자 이러면 좀 난감해 하는데 난감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식을 쓰라는 겁니다. 원소 기호하고 숫자를 사용해서 말이죠. 예를 들면 자 나트륨 이온 화학식 써보자 이렇게 하면 Na 플러스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나트륨 이온 이온식 써보자 그래도 Na 플러스라고 쓰면 됩니다. 그렇죠? 화학식이 큰 개념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과일에는 뭐 포도, 바나나, 뭐 사과 이런 게 포함이 되죠? 그걸 다 묶어서 과일이라 부르듯이 네, 편집 안 하고 합니다. 자, 부르듯이 자, 이 화학식도 과일과 같은 큰 묶음의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는 자세히 공부했고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한 겁니다. 대단하다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자, 어떤 화학식에는 괄호를 쓰고 어떤 식에는 왜 괄호를 안 쓰냐는 질문이에요. 정말 관찰을 잘했네요. 제가 이 26강 영상을 찍을 때는 괄호 얘기는 굳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수산화 이온과 칼슘 이온이 결합할 때 수산화 칼슘이 되는데 자, 왼쪽은 수산화 이온, 오른쪽은 칼슘 이온인데 그냥 CaOH 뭐 쓰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왼쪽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만들어진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생성물에 왜 가로가 쓰여져 있는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수산화 이온은 아까도 봤듯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있는 사이에 어디선가 전자 하나가 붙어 있는 상태가 수산화 이온이고요. 자, 칼슘 이온은 칼슘 원자가 하나 있는데 여기 칼슘 안에는 전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몇 개 있지? 네. 네, 20개가 있죠? 왜냐면 칼슘이 20번째 원소니까. 자, 전자가 20개 들어있는데 그 중에 전자 2개가 탈출한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자 2개가 도망갔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는 20개, 전자는 18개가 되니까 더하기의 힘을 띠는 거죠. 이 상태가 이온인데 이 상태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이 전기적 힘이 균형이 맞아야 결합합니다. 즉 이쪽이 더하기 2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반대 물질은 마이너스 2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정확하게 전하량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같지가 않죠. 이쪽은 더하기가 2가 많은데 여기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전자 하나를 더 가져와야 되는데 전자 하나를 더 결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 하나가 더 들어오게 하고 싶지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용액 속에는 이런 이온, 칼슘 이온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자기 친구를 하나 더 데려오는 겁니다. 수산화 이온 친구를 하나 더 데려오면 전자 2개 힘을 띠고 칼슘은 양성자 2개 힘을 띠니까 힘의 밸런스가 맞죠? 균형이. 그래서 이 세 가지 물질이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CA는 하나만 결합했으니까 여기 숫자 1은 생략합니다. 이쪽에. 그래서 CA라고 표시하면 되고 그리고 전기는 죄송합니다. 전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전기는 여기 마이너스 2, 칼슘은 플러스 2, 반대 전기 힘이 똑같은 개수만큼 만났으니까 전기 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없어진 게 아니고 알갱이는 들어있는데 양성자 전자는 들어있는데 전기적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근데 표시하진 않고, 자, 칼슘은 하나. 그래서 원래 오른쪽 아래에 1을 써야 하지만 쓰지 않고. 자, OH가 두 묶음입니다. OH가 제가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야, OH가 두 세트다. 야, 두 세트가 결합했으니까 가로를 쳐야지 설명할 수 있다. OH라는 묶음이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가로를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고 2를 쓰면, 이 규칙에 따르면 산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OH가 두 개니까. 그래서 OH가 두 개가 결합했다고 표시하기 위해서 괄호를 씁니다. 결국 이런 묶음들이 결합을 할 때는 괄호를 표시해 줍니다. 당연히 OH 묶음이 한 세트, 한 묶음만 결합했다면 이 숫자 1을 생략하니까 괄호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쵸? 두 개 이상, 두 묶음 이상 결합할 때는 괄호를 표시해서 뭐 OH2, OH3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너무 급하게 한 것 같은데 요즘이 아마 시험 기간이라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올리기 위해서 아까 막 실수도 하고 뭐 버벅거렸지만 그런 거 다 편집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올리겠습니다.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틴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